을류, 정류, 을사. 자, 지금 뭐 미스터 트롯에서 김호중 씨가 떠가지고 그래갖고 대단한데, 자, 이분 사주를 보시면 우리 해명관법으로 보면 이 칠살격 아닙니까? 칠살격. 특히 이 을목은 말이죠, 가을에 태어나면 하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조는 살제식신격이에요. 즉 식신을 쓰는 사주죠. 식신을. 식신을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칠살이 너무 강해요. 이것도 보면 사유, 합금이, 반합이, 사신, 합평이죠. 그죠? 칠살이 너무 강해. 칠살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을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어릴 때는 골목대장 소리를 듣죠. 칠살 자체가. 그래서 아유, 정말 어릴 때 참 골목대장이었는데 이랬다면 칠살이야. 특히 이 친구는 여기에 칠살이 강하니까 궁이론으로 봤을 때 청소년기에 칠살이 강하죠. 또 제가 살을 돋고 있으니까 칠살 기운이 더 세고, 뭐 어릴 때 뭐 약간 골목대장질 많이 했죠. 그런데 이 칠살을 때려잡는 가장 좋은 식신이 있어요. 식상이 발달됐죠. 용신이 아주 힘이 좋죠. 하가 용신이잖아. 격으로 봤을 때는 상신이라죠. 격을 완성시키는 글자가 상신이죠. 정합니다. 식신 제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격이 칠살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살제식신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가 용신이고 목이 하를 도와주는 희신 역할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갑오대운이 오니까 어때요? 용희신운이죠. 대운이. 대운이 용희신이에요. 그죠? 용희신. 그래서 이 사주는 대운용신도 목화예요. 세월용신은 음간이죠. 음간이다 말이야. 그럼 이 세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네. 하와 목을 쓰면 되겠네. 그죠? 하목을 쓰면 됩니다. 근데 원래 목이 구속을 당했나? 갑오대운에 원래 갑진여이다 말이야. 천간에 희신이 왔는데 왜 그러냐 이거야. 이거는 이래 되죠. 그 다음에 신진합수. 근데 이 달이 안 좋아요. 그래, 음주 같은 경우는 꼭 해운보다는 달이나 그 일진 같은 게 좌우하죠. 한순간에 술 마신 거잖아. 근데 이 달 자체가 기사월이에요. 기사가 되면 희신을 묶어봅니다. 요렇게. 묶어보죠. 그리고 요 기토 자체가 아주 안 좋은 글자야. 용신을 설기시키고 제가 도로 살을 돋고 있습니다. 토생금으로. 금을 도로 돋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진유합으로 금이 강화되죠. 그리고 요 진토는 정화 입장에서는 이 습토란 말이야. 설기가 되쁘죠. 용신이. 그죠? 용신이 설기가 되잖아. 그래서 이 달이 안 좋네, 보니까. 기토가 안 좋네, 기토가. 그죠? 안 좋죠? 저번 달부터 안 좋네. 무진기사잖아. 그러니까 달운세가 토운이 오면 안 되죠. 토가 오면. 설기를 내뿜다 버려. 이 사주는 목화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살격은 재가 오면 안 돼요. 제일 안 좋아요. 재생살이 되잖아요. 재생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김호중 씨는 재성운이었단 말이에요. 재성운은 흉하다. 재생살을 한다. 도로 제가 살을 도로 돕잖아. 안 그래도 살이 많아갖고 문제인데 이분은. 그리고 이제 이분 사주에 또 단점이 하나 있죠. 자기 판단하는 이제 브레이크 기능하는 인성이 없잖아요. 그죠? 재능은 좋죠. 이 식신 하나가 제압을 하잖아. 이거하고 유사한 사주가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중국의 한신장군. 한신장군 사주입니다. 한신장군은 유방을 도왔던 초한지의 영웅이죠.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여러분 사면초가 들어봤을 거예요. 유방의 한 나라가 초나라에 항우하고 붙었을 때 한신 쪽에서 머리를 굴린 게
초나라 사람들이 초가라는 노래가 굉장히 슬펐어요. 그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초나라 장군 병사들이 다 도망을 갔던 거야. 거기 사면에 초나라 노래가 퍼지니까 초나라 군인들이 다 도망을 가버린 거야.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그게 사면초가고. 그래야 이게 지금 그 유명한 명장 한신장군 사주가 이렇습니다. 이런 사주예요. 한신장군도 보세요. 칠살객이잖아. 그죠? 요 식신이 힘을 쓰고 있잖아. 근데 식신이 뿌리가 하나도 없잖아. 이게 문제거든. 근데 대운이 역시 병신월, 병신대운. 그 다음에 을미, 똑같이 갑오. 지금 김호중 씨 같이 갑오입니다. 갑오. 멋진 운이죠. 이때 한신 장군이, 이 한신은요, 이게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가 BC 221년에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여러분 알다시피 진시황이 210년에 죽어봅니다. 그 둘째 황제가 호해라는 인물이었어요. 2대 황제가. 이 멍청한 놈이었죠. 원래 그 진시황한테는 큰아들이 똑똑했거든요. 부소. 큰아들이 자기라도로 만들어봤어, 황제가. 이 멍청한 놈이 왕이 되는데, 이 멍청한 놈을 받들었던 놈이 그 당시에 승상 이사,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한관, 이놈이 다 말아먹었죠. 조고라고. 유명합니다. 중국 역사에서 조고. 그런데 기원전 206년에 유방이 항우하고, 항우의 밑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어떻든 간에 항우가 이 진나라 수도였던 지금의 시안, 함양이죠. 함양을 점거하면서 항우가 전국에 분봉을 다 해줍니다. 공신들에게 18군데. 그래서 이 유방이 겁이 난 항우는 처박아 엎습니다. 한쪽으로 한중시에다가. 이는 그쪽에서 나오지 마! 이래가.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한나라예요. 그 도시 이름이 한중이거든. 그래서 한나라 이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가 기원전 206년이야. 이때부터 유방 밑에 한 참모가 찾아옵니다. 유방의 그 삼총사함은 소화라는 정성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명리하고도 관계되는 장량, 책사, 장자방이죠.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중국에서 책사의 대명사하면 제갈량이 아니고 장자방입니다. 장자방은 통일을 했거든. 제갈량은 통일을 못했죠. 그 다음에 장군이 하나 항우에서 넘어오는 거야. 항우 장사 밑에 있다가 출세를 못하니까. 그게 바로 한신이야. 일개 병을 갖다가 총사령관을 안치쁩니다. 소화를 먼저 찾아가는 거야. 나는 100만 다운을 기를 수 있는 대장군이다. 나를 써라니까 유방이 처음 어이가 없는 거야. 근데 썼더만은 진짜 대단한 거야. 그래갖고 이 골짜기에 쳐져 있던 이 한나라가 막 공격을 하면서 결국 그때부터 초안지가 시작됩니다. 초안지전. 이게 딱 5년이 시작돼요. 5년간. 결국 202년에 딱 5년간 마지막 전투가 해야 전투죠. 이때 막 한신이 막 싸우는 것마다 다 이기는 거야. 정말 유방이 봤을 때 너무 두려울 정도예요. 그래갖고 결국 한신 장군이 짧은 기간에 통일하는데 이 5년간에 1등 공신이 한신이죠. 한신이 없었으면 그 유명한 항우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신이 이겼더만은 나중에 한신을 지금의 산동반도에 제나라의 제후를 앉혀놨습니다. 그렇더만은 유방이 겁이 나니까 유방의 부인이 누구냐? 여후거든, 여후. 여치. 무서운 여자죠. 불러갖고 한신을 가마솥에 죽여버렸다. 이게 유명한 토사구팽이. 이제 사냥개로 토끼 사냥하고 나니까 삶아 죽여버죠. 한신이 따라가서는 안 되는데, 멍청하게. 그럼 한신이 왜 멍청하게 따라갔느냐? 한신 장군은 이렇게 보시기 알지만은 이런 특수사주의 단점이 있어요. 신약하다는 거예요. 을목이 뿌리가 좌우에서 깨졌잖아. 깨졌잖아. 오직 식신 하나 가지고 이 많은 적을 제압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운이 좋았단 말이야? 오미로 갔잖아, 대운이. 이게 뿌리가 없는데 하가 용신이 뿌리가 없는데 대운에서 뿌리를 내렸단 말이야. 그죠? 크로스 이로이죠. 가을에 불꽃이 힘이 없잖아. 뿌리를 내렸단 말이야. 이 갑오 대운 때 이 사람이 한량하고 죽습니다. 그럼 언제 죽느냐? 이제 우리가 김호중 씨 사주의 다음 대운이 역시 개사거든. 이 개때가 위험합니다. 바로 한신 장군은 개대운 때 식신을 한번 쓰잖아. 썼을 때는 편인이 오면 안 되잖아. 이게 도식이잖아. 편인 도식이 되잖아. 정계의 극이 되잖아요. 불을 꺼뜨려 보잖아. 비가 내려가지고 이 소나기잖아.
이슬비 아이가 이슬비가 비가 내려가고 물방울이 와가지고 불을 꺼뜨려 보잖아. 이때 능지 가마솥에 끓여지는 겁니다. 편인 대운 때 치약이. 그럼 김호중 씨도 다음 대운이 개단 말이야. 위험하죠. 그래서 이 김호중 씨 사주를 보면 김호중 씨 사주가 더나 사실은 등나 개갑이잖아. 등나 개갑이잖아. 이 간목이 불꽃을 틔운다 이게. 희신이 잘 돼 있잖아. 희신이. 그래서 김호중 씨가 지금 달운세가 안 좋기 때문에 희신이 갑기합으로 묶어붙다. 일로 지원을 못 하잖아. 식신을 돕지를 못하고 있잖아. 못하고 토가 설기를 하고 있잖아. 도로 적을 돕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호중 씨가 이것도 어때요? 상관이 왔습니다. 구설수지만은 이 또 사유 합급을 해가 7살로 바뀌었잖아. 그죠? 그리고 또 뭐야? 사신형이 되었잖아. 사신형. 그죠? 사신형이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사주를 여러분 배우면 알지만은 지지의 형과 합할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신형이잖아요. 난 오늘 갑신신가 처음 알았는데 형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요 지장간에 있는 건 이거는 뭐라나? 형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형이 되면서 형이 출고된다 이거죠. 형이 있으면 지장간이 나오기만 나온다 이거 그죠? 뭐가 나오나 이게? 임수가 나오죠. 임수가 나와갖고 이대로 정화를 합을 해버리죠. 용신을 합거를 해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신형. 그죠? 합거를 해보죠. 형출이랍니다. 저거는. 형을 해갖고 지장간이 튀어나오는 거. 여기 지장간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경금이 튀어나오죠. 그럼 어디 되노? 경금이 일간을 또 합을 해보잖아. 을경합. 그죠? 요거는 갑경충을 해보잖아. 그죠? 이해가 되죠? 요 또 지장간. 요 사중에 사중무토도 튀어나오네. 무토가 나오면 안 좋잖아. 그래 된 거예요. 그걸 잘 봐야 돼요. 요 진짜 갑신씨를 맞네. 내가 보니까. 이걸 건드렸구만. 갑신씨가. 해운은 괜찮네, 그나마. 을사, 병호, 정미까지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개대운. 여기 더 위험하다. 나중에 개가 온단 말이야. 한신은 이때 죽었다 했잖아. 편인대가 위험하지. 이 편인대 온 때를 조심해야 돼. 김호중 씨. 요 5년을 잘 버텨야 돼. 그 해로 따지면 언제야? 경술년. 2030년. 그죠? 신유술. 살이 더 강화되잖아. 경금이 오면 안 좋잖아. 밑에가 신유술 근국을 형성하고 사술 원질이 되잖아. 또 술미형이 되잖아. 술미형이 되면 용신이 어떻게 되노? 입고 예쁘죠? 술미형이 되잖아. 2030년 경술년. 술미형이 되면 여기 있는 정화가 티 나오잖아. 티 나오는 게 있잖아. 실자가. 그러면 입고 안 되잖아. 여기 들어가 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요 글자를 건들면 안 돼. 정임합을 하든지 개수가 오든지 합으로 묶어보든지 정임합으로. 용신을 묶으면 어디 되노? 적군을 막을 무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요 2030년도도 이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26년까지는 그래도 좀 살아날, 27년까지는 정미까지는 좀 살아나겠네. 그래서 김호중 씨가 사주가 이렇습니다. 갑은 괜찮은데 진토 자체가 좀 문제가 있네. 습토잖아 그게. 그죠? 그죠? 살을 더 강하게 하잖아. 그래서 이 달이 참 안 좋았다. 기사월이 참 안 좋았다. 그죠? 다 안 좋잖아. 저런 식으로 분석합니다.